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다혜 강사입니다. 개성고등학교 2023학년도 고1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개성고 수학 내신의 전체적 특징, 그 다음 중간고사 출제 경향과 주요 문항 분석,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기말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 학습 전략과 함께 이제 제 강좌 소개 이 순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고 수학 내신의 전체적 특징을 보시면요. 먼저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부교재로 이제 학교 프린트물을 제공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난이도는 다른 학교에 비해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항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모의고사 사전 킬러 문항, 수능 문항에 대해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에 35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풀이 과정 없이 정답만 있는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부분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연습하는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된 2023년 개성고 1학기 중간고사 수학상 출제 경향인데요. 먼저 시험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였고요. 객관식 13문항에 65점, 주관식 6문항에 35점 만점에 19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별로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문항과 학교 심화 프린트물에서 1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심화 프린트물로 사전 킬러 문항이 자체가 모의고사 변형 문항이 출제가 되어 6문항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물이랑 유사 변형된 문항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아직 정확한 등급 컷이 나오진 않았는데 1등급 컷 자체가 80점대 후반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뭐 학교 분석인데, 아까 앞에서 시험 범위 설명드렸고 시행 일자를 보시면 5월 4일 날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문항 분석을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6개 단원을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 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4문항이 25.5점으로 100점 만점에 거의 4분의 1만큼, 이만큼이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함수 단원이 그 다음에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작년 2022년보다 시험의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됐는데 단원별 학교 프린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전 모의고사 문항들을 좀 많이 출제를 좀 해주셔요. 그래서 그 중에 유사 변형 문항이 상당수 출제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2차 함수 단원에서 출제율이 높았다. 그 다음 서술형 5번, 6번이 합해서 15점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5번, 6번이 모두 나머지 정리 문항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 단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1등급을 결정하는 그 상위권 문항이 2문항 출제가 되었는데요. 문항은 12번, 13번이 출제가 되었고, 두 함수,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서 그래프를 완벽하게 해석해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출제된 중간고사 기출 주요 문항에 대한 분석인데요.
왼쪽에 실려있는 문항 자체가 이번에 실제로 개성에서 출제가 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가 유사 변형 문항을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객관식 5번 문항은 다항식 연산 맨 첫 번째 단원에서 출제가 됐는데, 제가 그 자체 교재 쓰고 있는 그 60번 문항에서 그림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 곱셈 공식 변형을 하는 문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다 맞췄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객관식 8번 문항인데, 이 단원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왼쪽에 실제 출제된 기출문항이고, 이게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에 출제돼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단원의 20번 문항에서 주어진 조건은 비슷한데 보기만 조금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변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심화 프린트물이 동일하게 주제가 출제되었고, 보기에 조건이 변형된 합답형 문항으로 난이도는 중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6번 문항을 보시면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배점은 8점이었어요. 그래서 좀 수학을 그냥 무난하게 한 친구들도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제가 제 자체 교재 에센셜 수학상 에세이 51번에서 동일하게 설명을 했던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도 동일했기 때문에 아마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다 점수를 맞았을 거고,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배점 중에 8점으로 배점이 굉장히 높은 문항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객관식 13번 문항이 이차함수 단원인데요. 객관식 문항 중에 이제 배점이 가장 높은 킬러 문항이었고 1등급을 결정하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객관식 13번 문항은 제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주차별 대비 교재 서술형 6번에서 44번 문제로 실제로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것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왼쪽에 보시면 정답을 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개성고 1학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학습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학교 심화 프린트물을 적어도 3회독 이상 하고 시험을 봐야 빠른 시간 안에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의 핵심 단어는 원해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원해방정식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심화 유형까지 총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랑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말고사 역시 6문항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랑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유사하게 될 텐데 풀이 과정에 대해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핵심적으로 서술형 답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해서 서술형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아야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위한 연습이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될 텐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19문제, 거의 2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빠른 풀이를 실전에 적용하는 시간 배분 연습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꼼꼼한 오답 정리를 통해서 실수를 방지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분명히 이것들은 출제가 될 거예요, 이번 기말고사에. 그래서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을 연결 짓는 유형의 문항이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또 돌아가시면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 이런 부분에 조금 맞춰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원해방정식 단원에서 킬러 문항, 배점이 가장 높은 또는 1등급과 2등급을 가리는 그런 문항들이 원해방정식 단원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꼼꼼히 학교 기출문제를 적어도 3년치를 좀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꼼꼼한 서술형 대비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왼쪽에 실려있는 문항은 실제로 개성고에서 출제된 개성고에서 출제된 기말고사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중요 개념 같은 거는 물론 학생들한테 필기를 하라고 하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손글씨를 직접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메꿔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서술형에서 점수가 깎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내신 대비 자체 교재를 저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유형 분석 기출만 모아놓은 그런 기출 문제집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최종 직특하는 날에는 이제 3개 3회분의 모의고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정리를 한 게 선생님 시험에 진짜 나왔어요 라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최종 직특에도 잘 참여를 해서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숙제를 제가 내는데 어떤 친구는 해오고 어떤 친구는 안 해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수학은 암기 과목이랑 달리 반드시 본인이 노력한 만큼, 물론 학원에서는 제가 책임지고 가르치겠지만 분명히 집에서 숙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풀이도 꼼꼼하게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실려있는 것들은 실제로 숙제를 해온 부분에 대해서 틀린 문항에 대한 것들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풀이 과정도 굉장히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가운데 프린트물 자체는 제가 매주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일일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들이 6문항을 시험을 볼 텐데 제가 시간은 한 15분 정도 주고 있고, 매일 배운 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정규 수업 말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이를 해주고 있어서 아이들이랑 의사소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좌 소개인데요. 저는 그 에세이반 수업을 진행을 하고 A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내신이 1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실전 심화 개념을 정착한 그 고난도 문항 대비를 통해서 내신을 1등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개성고 내신 심화기출과 그 다음 강남서초 기출문제까지 다루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내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도 꼼꼼하게 잘 대비를 하고 2학년 때 수학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도 단순히 한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제안을 하고 학생들의 개개인의 약점 체크 보강을 통해서 내신 고득점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같이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관리를 해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첨삭 지도랑 함께 우리 학생들의 오답 관리까지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반은 한 모의고사 말고 내신으로 말씀을 드리면 2, 3등급을 좀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 좀 자신이 없던 친구들이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맞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성고 시험에 꼭 필요한 출제 경향이 높은 난이도랑 단원별로 분석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시간 속죄 검사를 실시할 텐데 미흡한 학생은 남아서 반드시 다시 점검을 하고 해결을 확인 후 기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개성고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